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고요.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나무를 좀 해볼 건데요. 요즘 소나무가 좀 좋은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산불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민족에게 소나무란 없어서는 안 될 정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자세히 보지 않는 분들은 소나무를 어떻게 그리실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절별 소나무를 제대로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소나무가 분명히 계절별로도 다르고 또 뭘로도 달라요?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관계로 소나무의 매력을 좀 적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소나무에 5월송, 4, 5월송쯤 되는 그런 것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4, 5월송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막 올라온 지금 제가 4월이니까 요즘 막 올라온 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소나무를 그릴 때 몇 가지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오늘은 저에게 맞는 4, 5월송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법은 다양합니다만 오늘은 저의 늘 그리는 소나무, 여러분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라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리는 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솔잎을 굉장히 다양하고 크게 그리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그리지 않습니다. 솔잎을.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의 강한 맛이나 그것을 적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는 내내의 어떤 운치 그리고 또 필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의 솔잎 그리는 법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뭐 크기나 어떤 건 자유롭습니다만 너무 솔잎이 작아서 그 오는 그 느낌 있죠. 그냥 옹졸한 맛, 소나무의 그 강인한 생명력을 등한시하는 그런 필세는 좀 이 양을 해주시고 지향이 아니고요. 지양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솔잎을 이렇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잘 아시는 좀 제가 더 이렇게 좀 그 소나무 등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그릴 거기는 한데 일단은 소나무 뒤로 넘어간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둥그렇지 않게 그리고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완전히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나무가 요 뒤에서 이렇게 넘어온 요 나무가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소나무의 그 느낌이 조금 더 나도록 이 색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이 친구의 그 소나무가 지금 계절적으로 약간 4, 5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 5월 소나무는 송화가루가 매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송화를 그리는데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산에 오르다 보면 송화가루나 나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운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요게 껍질이 이렇게 뒤로 좀 벗겨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고 처리하라는 이야기겠죠.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여기를 충분히 비워둔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솔잎이 나오는 그곳에 송화가루가 메어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송화가루를 메어 달리는 그걸 좀 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보시고 잘 따라해 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요 크기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작으면 매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면 또 과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려놓고 중요한 건 윗부분은 좀 지금 제가 약간의 붉은기처럼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이라고 조금 더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밑부분은 노란 송화가 메어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표시를 할 겁니다. 어떻게 표시하느냐, 흰색과 노랑을 섞어서, 여러분이 흰색과 노랑을 좀 섞어서 그곳에 송화가루를 다다다다닥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5월송이 여지없이 됩니다. 이거를 할 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알맞은 그 양으로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여러분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붉은 것까지 약간 살짝만 올라오면서 주변에 이렇게 좀 떨어지게, 이렇게 올라가서 주변에 이렇게 톡톡톡 떨어지게, 이렇게. 어떤가요? 송화의 그 느낌이 좀 나죠? 이렇게 너무 작아도 안 되지만 너무 커도 안 돼요. 밑에는 좀 소복하게 쌓이고 위는 작게, 이렇게 해서 이 송화와 이 솔잎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운치로서, 문인화의 운치로서 더해주면 이것이 영락없는 4, 5월 송소나무예요. 어떤 분은 솔잎에 뭐를 넣기도 해요? 당연히 색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솔잎의 색은 좀 넣지 않고요. 이곳에 뭐를 그리느냐? 참새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를 한 마리만 그린다, 두 마리만 그린다, 뭐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제가 참새를 좀 그려볼게요. 자, 참새를 그릴 때 너무 저기 해도 안 되겠지만, 이곳에 이것을 올려다보는 참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참새, 이렇게 해서 두 마리를 그린다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느냐? 그건 간단해요. 이쪽으로 뭐를 하니까, 쳐다보고 있는 참새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 저기 머리나 어떤 상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눈자리가 있고, 이렇게 눈자리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 놓고 당연히 이 친구에 뭐가 있겠습니까? 앞가슴이 있겠죠? 가슴은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을 여기에 물론 당연히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시커먼 색이 있을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처리를 해 드릴 거고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참새의 여기 요 앞가슴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흰색과 저거를 통해서 한번 이 친구의 이렇게 처리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여기에 이제 부리를 살짝만 색을 넣고 이렇게 내려가면 요 뒤에도 당연히 뭐가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꼬리의 색이 조금 겹쳐야 돼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해서 이 황토색의 이 계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요 색이 이렇게 내려온 이 색이 여기서 살짝 이렇게 겹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착 내려와서 이렇게 겹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참새의 형체가 잡히죠. 그래 놓고 이 색이 조금 더 환하게 이렇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그 친구의 느낌이 더할 나위 없이 잘 살아요. 이렇게 하면 참새의 느낌이 확연히 살죠. 여기에 이제 부리를
너무 무슨 색으로 하지 않는다? 예, 실제 브리색으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조금만 튀게 이렇게 살짝만 튀게 그래 놓고 발을 거기에 해주면 되겠죠. 자, 발은 요 뒤에서 앞으로 툭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이라고 좀 색깔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 놓고 눈동자를 탁 찍어주면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이것이 참새와 뭐를 그리는? 소나무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소나무 중에 무슨 송?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4, 5월송. 4, 5월송 소나무입니다. 4, 5월송 소나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서의 문인화로서의 송작도가 저절로 완성이 되죠. 여기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소나무의 그 강한 맛을 넣기 위해서 뭐 여러 개를 넣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포인트는 솔잎과 뭐예요? 그렇죠. 참새예요. 그래서 솔잎 주변에 약간의 색을 넣는 건 괜찮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거를 너무 강하게 하면 참새와 솔잎이 죽어요. 솔잎을 여기서 이렇게 좀 색을 살짝 넣는 분도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걸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계절의 소나무의 그 느낌이 더 확연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의 차이도 여러분이 좀 한번 알아봐 두시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넣는 게 아니고 살짝 느낌만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4, 5월에 지금 한참 예쁜 소나무 우리 국민의 정서와 참 잘 맞는 소나무의 느낌이 더 나겠죠. 이걸 다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다 하지 않은 이유는 문인화로서의 어떤 느낌을 여러분에게 운치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이 소나무 그리고 어떤 것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이 다양한 표현의 방법이 좀 늘으셨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소나무를 그리는 법을 툭하니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신다고 그러면 또 다른 여러분의 소나무 그리는 법 하나 더 장착하시는 거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림 그리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씩 더 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소나무 그리는 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나무와 참새 그리고 4, 5월 소나무의 매력 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지금 번지는 곳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두 개씩 떨어져서 주변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를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봄 기운 가득한 4, 5월의 그 송화의 간질간질함과 그리고 소나무의 그 푸르름 그러면서 동시에 참새의 지저김이 여러분에게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림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